156차 땅집 사양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강연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한 인사 먼저 전하고요. 땅집 사양 그린건축위원하고 와이드를 주관해서 건축계 여러 업역에 계신 전문가분들 모시고 그분들의 크고 작은 생각 들어보고 함께 의견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도 노래의 마지막 땅집 사양인데요. 또 동시에 저희가 주제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국내 건축계 중견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그 시간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망의 마지막을 장식한 오늘 뜻깊은 오늘 의미 있는 자리 이야기 손님은 이관직 소장님을 모셨는데요. 짧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직 소장님은 고려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공간건축을 듣쳐 이공건축의 창립 멤버로 오랫동안 유춘수 선생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현재는 BSD 건축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주요 작품으로는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또 영남대학교 60주년 기념관, 또 수원 한옥 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 설계뿐만 아니라 드로잉으로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요. 2014년과 2015년, 또 2017년에 각각 드로잉 개인전을 진행하신 바 있고 건축 화단, 풍경수첩, 두도시 이야기 등 출간을 통해서 그 일상과 도시 풍경을 스케치와 드로잉으로 해석하여 기록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계신 분입니다. 또 건축사지의 여행 스케치라고 하는 코너 드로잉 코너도 함께 연재 중이시고요. 대한민국 건축문화재위원장, 또 서울 건축문화재 집행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현재 한국건축가협회 연구 부회장으로 건축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또 힘쓰고 계십니다. 제가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관직 소장님이 진행하신 전시를 우연히 봤는데 그때 여기 소장님께서 땅집 사양이 올지는 모르고 너무 좋은 멘트가 있어서 기록해둔 게 있어서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 도록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낯선 대상을 관찰하며 그리는 과정을 통해 여행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이관직의 드로잉 유람을 그의 걸음으로 따라가 보자라는 부분인데요. 그의 드로잉 유람뿐만 아니라 그 여태까지 해온 건축 유람도 함께 저희가 따라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관직 소장님 큰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건축문화재나 저기 건축 가협회 부회장은 다 지난 현재는 아니고요. 지금 열심히 이제 그림 그리고 집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땅집 사양 우리 전지삼 이제 발행인으로부터 얘기 듣고 얘기 드릴 만한 게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쨌든 30년 가까이 건축하면서 재건축을 정리를 하면서 거기서 얻어진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목을 건축가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제가 30년간 건축적인 시간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제가 건축의 주제를 이제 공간 형태 이런 것에서 시간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상당 기간 했는데 제 작품에 시간을 주제로 이렇게 가지고 오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10년, 20년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그런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건축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시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얘기는 한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반대로 안 되나요? 이제 제가 아까 시간이라는 주제를 건축에서 가지고 싶었지만 아직은 공부하는 단계라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건축이 이제 내가 하는 작업들 또 내가 교육하는 내용들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건축이 어떤 거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2년 전에 책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해석과 착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 건축에 대한 이해를 저는 이제 사용자의 건축, 사용자의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을 저기 우리 모여서 지금 제 건물 공간을 쓰고 있는 우리들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이 건축의 사용자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드로잉을 통해서 이건 이제 그려지고 안 그려진 것도 있지만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는 거고요. 제가 사실은 드로잉과 건축 얘기를 섞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초청해 주신
전지삼 사령님이 건축 얘기로 집중을 해라. 그래서 이제 건축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오늘 얘기는 아까 사용자 건축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이제 제가 한 20-30년 제 작업을 이제 이번 기회로 쭉 이렇게 뭐 정리라고 그럴까요? 뭐 이게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리뷰를 쭉 해보면서 얘가 계약적인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작업을 하더라라는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에 대해서는 이제 계약적 취향과 도시 공간 형태로 어떻게 발전하는지 얘기를 뭐 잠깐 드리려고. 여기에 이제 그 4개의 어떤 뭐 카테고리라 할까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2년 전에 쓴 책에 뭐 이제 교육이라고 할까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신진 건축가들을 어떤 대상으로 뭐 쓰게 됐는데 그 책에서 약간 소개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어떻게 분류를 해서 앞으로의 건축을 이제 그런 것들이 조합되거나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이제 분류적인 측면으로 좀 논해봤습니다. 이제 건축에서 만들어지는 다루는 형태들이 5가지가 있더라. 뭐 계약적인 기본 형태를 갖고 하거나 뭐 이제 집체 건축이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같이 전혀 계약적인 형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지표면이 갖고 있는 이제 보다 확장된 형태를 갖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유동 유기체 형태 또는 어쨌든 이제 컴퓨터상의 디지털로 만드는 형태, 그런 것들이 복합된 형태들이 있을 거고요. 그걸 건축할 시기는 관점에는 이제 공간적으로 보든 이제 지구에서 이런 걸 보든 아니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로 보든 이런 것들이 있고, 내가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시켜서 발전시키는가 할 때에 4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내가 작업을 하면서 내가 다룰 수 있는 툴, 뭐 컴퓨터 툴이든 아니면 드로잉이든 이런 걸 연상을 해서 만들어가야 어쨌든 이제 그런 공간 형태의 작업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내가 갖고 있는 계약적 취향, 뭐 곡선이든 직선이든 사선이든 뭐 이런 그 곡면이든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져야만 내 작업이 되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4가지 이제 카테고리를 나랑 관련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니까 계약적 기초 형태로 작업을 하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뭐 일반적인 어쨌든 그 건축화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쓰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무게를 가지고 있는 재료들 갖고 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결합된 형태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랑 관련이 있고, 그런 이제 건축화된 관점이 내가 하는 작업은 형태를 발전시킬 때는 비례 구성적으로 약간 회화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능 단위의 부재들을 결합해 나가더라. 저는 이제 84년도에 공간연구소에 입사를 해서 아마 우리 선배들, 이제 유천 선생님, 뭐 또 김 선생님 이런 분들이 했던 작업을 멀리 가까이서 이제 배우면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뭐 근대 건축을 공부한 분들, 하시는 분들 통해서 건축을 시작을 했으니까 저도 그런 근대 건축을 이제 수용해서 작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작업을 통해서 어떤 계약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를 결국 그려지더라. 뭐 이렇게 유행도 있고 뭐 트렌드도 있고 새로운 시도도 여러 번 해봤는데 조금 말씀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로 내가 받아들이는 계약적인 감성과 관련된 작업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오늘 내 작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런 거를 계약 취향, 계약적 취향 뭐 이렇게 생각을 뭐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이제 건축이 사회적 조명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공공도 있고 도시적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의 문제도 있지만, 내가 뭐 30년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즐거워서 하더라. 그래서 그 즐거움이 나한테 이제 어쨌든 태생적으로 건축과 연결된 것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건축은 일종의 이제 놀이다라는 생각이 제일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거라는 생각이 좀 있고, 작업을 하면서 본질적으로 뭘까 하는 것이 늘 궁금하잖아요. 나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내 작업도 마찬가지고
나랑 커뮤니케이션하는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결합에 돼서 내가 생각하는 건축가 또는 뭐 건축관을 형성하더라 하는 생각을 좀 이것도 뭐 이제 아까 책에 있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건 약간 좀 이렇게 나이가 어린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좀 즐겁게 건축을 하자. 학생들한테 이걸 보면 막 건축이 너무 무거운 걸로 교육을 받고 뭐 우리 이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나 교육하시는 분들이 되게 진지합니다. 나도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 건축은 막 사회적 소명을 가지고 있고 뭐 건축가는 사회를 리드해야 되고 뭐 이런 아주 너무너무나 강박을 통해서 이제 받은 내용을 학생들한테 전수를 하고 학생들도 뭐 건축이 세상을 리드해야 되는데 건축이 맨날 뒤따라가냐 뭐 이런 부분들도 너무 뭐 그런 것 같아서 이제 이 건축이 어려서부터 이제 놀이로 시작을 했고 그 놀이를 통해서 공간을 만드는 즐거움, 뭐 형태를 만드는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내재돼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뭐 책을 두시면서 이제 이런 이제 자기 신체와 관련된 놀이가 이제 6가지가 건축적 감성 뭐 이런 거랑 연결이 된다 하는 얘기를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놀이들이 이제 손과 입과 근육, 감각, 머리, 눈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이제 소설을 쓰거나 영화를 만드는 이제 언어놀이 같은 게 있고요. 남이 하는 것, 뭐 스포츠, 뭐 그런 뭐 권투, 뭐 축구 이런 걸 보는 관람놀이가 있고, 일종의 이제 요새 이제 많이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이 하는 게임 같이 이제 그런 그 이제 싸우는 거를 전제로 한 그런 이제 투쟁하는 놀이가 있고, 이제 체험을 통해서 뭐 그런 거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혼자서 멋을 이렇게 막 단련시키면서 달리기 하고 이런 놀이들의 근육놀이가 있다. 이 건축은 뭐 다 알겠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건축은 손과 관련된 제작놀이랑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소개를 합니다. 뭐 저긴 한데 이제 그 제작놀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에 연결되는 것이 이제 4가지 단계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뭐 집사람과 애들 키우면서 애들이 놀 때 이제 기본 단위의 것들을 조합하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레고를 갖다가 이제 막 이렇게 지루하고 막 그럴 때 풀어주면 어쨌든 그걸 조합해서 만드는 놀이에 몰두를 하더라고요. 어떤 묘한 거는 굉장히 대칭을 만들더라고요. 그 대칭과 감성과 뭐 그런 기본 단위를 조합하는 내용들이 이게 지루해지면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이제 막 지루해지면 싸우게 되잖아요. 밀가루 반죽을 던지면 밀가루를 늘리고 만들고 그러면서 이 촉감, 단순히 조합하고 만드는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감적인 단계로 넘어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 지하철에 보면 만들기라고 이제 이렇게 누르면 막 이렇게 형태들이 찌그러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새는 좀 안 팔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촉감을 가지고 만드는 비정형 형태가 어려서 놀이 안에 들어있다. 이게 아마 지금 뭐 자디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축과 관련이 있는 거 혹시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커서 집에 뭐 냉장고도 바꾸고 뭐 이제 TV를 사게 되면 박스를 놓게 되면 여지없이 그 박스에 들어가던 구멍을 뚫고 뭐 전쟁놀이도 하고 뭐 어쨌든 책상 밑에 들어가는 거랑 다락방 올라가는 거 비슷하게 공간놀이가 이제 벽과 관련되어 있는 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고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뭐 아파트는 뭐 많지 않지만 가끔 그래도 이제 오래된 배관을 고치기 위해서 모래가 쌓이면 100% 애들은 가서 모래놀이를 하게 되죠. 거기에는 이제 도시, 교통, 연결, 뭐 움직임 이런 거 관련된 놀이를 이제 어려서부터 해왔다. 그래서 제작놀이와 관련된 4가지 놀이가 건축 즐거움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교과 과목에도 없고 뭐 음악 미술 이런 체육만 강조하다 보니까 건축은 이제 2차, 3차로 밀려나고 대학 들어와서는 너무나 진지하게 너무나 폼나고 뭐 그런 걸로 가리키면서 그냥 뭐 공부하고 막 부담을 갖고 시작을 하면서 대부분 이제 5년제 학제에서 건축을 포기하고 5년제 학제에서 뭐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6학점, 경기대 5학점인데 뭐 다른 분야도 비슷하겠지만 95%가 탈락을 하거나 어쨌든 이제 무관심해집니다. 특별한 학교들이 뭐 좋은 교육주의들을 갖고 사는 학교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즐거움과 연결되지 않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즐거움 속에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생각하는 이제 놀이로서의 건축, 즐거움의 건축은 제가 갖고 있는 건축 태도에 관련된 거고, 제가 30년 건축을 이렇게 하고 배우면서 건축은 이제 작가가 자기를 드러내는 예술적인 성격도 물론 뭐 있고, 이제 사회적인 어떤 해결 그런 부분도 물론 당연히 이제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공간 형태들을 누가 이제 쓸 거냐, 그 사람들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용자 개념을 이 5그룹으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용자는 이제 여기 모여 있는 우리 이제 세미나나 회의 때 모여 있는 사용자겠죠. 불특정하고 다수고, 또는 이제 우리가 지나가고 다른 사람 강의하면 다른 사람이 공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 사용자를 감정적으로 필링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뭘 느낄까를 가늠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고, 이게 아직도 저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만, 그런데 그 사용자 말고도 이제 발주자가 있는 거죠. 공공건물은 거기에 뭐 시장도 있고, 뭐 부장도 있고, 뭐 어떤 뭐 등등 계장, 뭐 팀장 이런 사람들이 뭐 관여도 하고 돈을 내는 사람으로 보여지니까 그 사람들은 또 선의로 착각도 합니다. 자기가 선의의 발주자가 돼서 좋은 공공건물을 만들기 위하고 막 그렇게 안도 간섭도 하고 막 그렇게 되죠. 위로 올라오면 다 깨져갖고 다시 이제 그려야 되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돈을 내면서 자기 사업을 위해 하는데 실제로 사용자는 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사용자라고 하는 착각하고 있는, 우리 사용자가 이제 계신지 모르겠는데 발주자도 중요한 측면이 있지만, 그런데 이제 보다 이제 사회적 의미의 사용자는 대중 시민들 있죠. 뭐 이제 지어지는 공공건물들이 그런 대상들이 많이 되잖아요. 서울시청자 지나가면서 어떻다는 뭐 많이 평가도 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중요한 사용자가 되고, 또 하나 사용자는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이거나 전문가적인 견해를 통해서 역사적인 뭐 이런 내용들 통해서 이제 일반 사람들 이해하도록 도움거나 뭐 평가 비평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 사용자죠. 이거를 초기 다이어그램인데 다이어그램 한 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다이어그램을 처음 소개하는 다이어그램인데, 아까 얘기 사실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관심은 사용자 건축인데, 그 사용자는 시각 사용자와 소유 사용자와 장소 사용자가 있더라.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장소 사용자는 여기 우리 지금 세미나실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이고 나가 되겠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용자. 이제 이 사용자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공간 형태 뭐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평면의 기능력이 되는 거죠. 편리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거기에는 뭐 필링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제 답답하거나 뭐 이러면 안 되니까 적정 공간에 관한 부분들이 요구 조건인 것 같습니다. 편리하고 환경적이어야 되는데, 이 환경은 요새 유행하는 친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는 않겠죠. 같은 환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빛 환경, 뭐 물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소리의 환경, 그 다음에 열에 관한 환경, 환기에 관한 환경입니다. 이제 친환경은 사실은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념적이어서 그거보다는 훨씬 더 여기 갖고 있는 이제 필링, 편하고 뭐 이제 즐겁게 강의를 듣거나 뭐 발표를 듣는 그런 기분에 이런 어쨌든 이제 환경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부분이 들어서 장소 사용자들한테 편리성과 환경성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이제 불특정 다수가 갖고 있는 이 환경을 이해를 하고 편리하게 구성하는 것들이 건축가의 뭐 의무고 일이겠죠. 요거는 요 반대는 이제 예술지향 건축이라고 말을 만들었습니다만, 오늘 다이어그램은 이제 뭐 여기를 할 건데요. 작가주의 건축과 관련돼서 조금 다른 의견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하는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99년도에 ANC인가 잡지에 이제 특집을 한번 다뤄줘서 그 잡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리뷰를 해봤는데, 거기에는 합리주의적 배경의 세속적 건축이다. 아마도 그런 타이틀로 제가 글을 썼더라고요. 그때도 아마 지나치게 이제 작가 위주의 어쨌든 창의성과 이런 것만 강조되는 건축에 대해서 약간 반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소유 사용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자긍심, 내 건물을 좋은 작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설계를 해줘서 잘 쓰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자긍심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돈이 되니까 이제 재산 증시에 관한 부분들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발주자, 소유 사용자에 관한 관점이고요. 이제 그 사람들은 어디 위치하느냐, 이게 이제 건축적인 어떤 브랜드나 작업만큼 중요한 부분인 거죠. 거기에 부수적으로 또는 더 중심적으로 건축가의 브랜드가 어쨌든 자긍심과 재산 증식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들을 소유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중들, 시민들은 시각 사용자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물론 또 가끔 이용할 수도 있고, 뭐 민원서를 띄기 위해서 시청을 들어갈 수도 있고, 구청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각 사용자인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건축가와 교수분들이 충돌하는 두 가지 이슈, 공공성이냐, 뭐 창의성이냐, 이런 부분이 충돌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향점이 있다면 이제 도시의 어떤 조화적인, 이게 대부분 시각적 조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비평가들이 개입이 돼서 이제 관념적이거나 뭐 이론적인 내용도 추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의 정체성,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내 동네에 어떤 건물들, 뭐 랜드마크나 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유 사용자, 장소자, 시각 사용자가 사용자의 그룹이고, 거기에 5개로 나누면 이제 비평가와 이제 건축가가 개입이 돼서 건축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게 사용자 그룹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장소 사용자들한테 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를 이제 뭐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너무 조용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상대하면서 이제 얻은 생각인데, 실제로 그 건물을 쓰고 사용하는 관점에서 좀 보자. 그래서 사용자 그룹을 조금 나눠봤습니다. 상면 이용자, 방문 이용자, 뭐 서비스 이용자, 물품들, 뭐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너무 지루하게 제가 서툰 이론 얘기를 좀 드려드립니다. 자, 그런 작업을 이게 이제 30년 이렇게 뭐 대학 졸업하면서 쭉 해와서 어떤 사용자 관점에 치우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균형을 가지려고도 이제 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런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긴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 스스로한테는 신념가야 되죠. 건축은 이런 거고, 뭐 나를 푸시하고, 뭐 진짜 뭐 밤을 새워서 하고, 이제 아까 즐겁다는 것도 자기 최면인 거죠. 나는 즐거운 일 하고 있어. 그러고 이제 최면도 걸고, 자기 신념자로서의 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머리를 다 이제 빠지게 되거나 다른 걸로. 또 하나는 건축은 혼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꼭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양적인 것도 그렇고, 뭐 행정적인 복잡함도 그렇고, 전문성도 그래서 팀원들과 일을 해야 되는데, 살살 달래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억압을 해야 될 때도 있죠. 뭐 다 개인 사정이 있으면 집에도 가야 되는데, 뭐 내일 아침 납품이 되니까 밤새 일해야 될 때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팀원과 협력업체, 뭐 기계전기 파트도 며칠까지 납품해.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도 전화를 열심히 하고 압박을 가하든, 내가 가서 뭐 쫓아가서 압박할 때 그럼 지가 오게 되죠. 돈을 주게 되니까. 또 하나 이제 아까 발주처와 뭐 심사, 심의 뭐 이것도 기간 내에 통과하고 뭐 그래야 되니까, 발주처도 아까 층층 시야 있고 이래야 되니까 타협을 해야지 되는 거죠. 이것도 또한 긴장입니다. 돈도 받아야 되니까 복잡한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은 더 어렵습니다.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뭐 수백 장의 도면을 그려서 납품을 했는데, 시공자는 도면을 안 보는 게 습관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쫓아가서 다시 허물어야 되고, 뭐 그게 사실은 굉장히 좀 건축은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빌더와 이제 아키텍이 분리가 되면서 그림으로 한 300~400년 건축을 하면서 이런 갭이 많이 커진 거죠. 직접 빌더로서 지을 때는 뭐 달랐겠지만. 자, 이제 이 퀄리티가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이제 입장이 바뀌면서 이 퀄리티를 건축하기 위해서 어려운 압박자가 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열정으로 시작을 하고요. 좀知名도가 생기면 권위로 아니면 돈으로 딜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60이 넘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로 이제 이런 내 파트의 압박을 유지하는지.
어려운 부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론적인 얘기를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요거만 얘기를 하고 제 작품을 소개하면서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잘 모르지만 뭐 한두 개 소설을 읽고서 막 찾았더니 이제 모든 예술은 전혀 쓸모가 없다라는 게 오스카 와일드의 예술에 대한 정의, 이거 뭐 인터넷 찾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무목적이고 맹목적인 거죠. 하고 싶어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세계 고백.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느꼈기 때문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 고백이어서 실제로 용도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건축은 아까 용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용자가 있고 사용자가 뭐 또 소유 사용자는 돈을 주는 사람이 있고. 자, 용도를 가지지 않는 게 예술인데 건축은 용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술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거든요. 근데 건축은 이제 과학이 아니다. 이거는 뭐 이제 건축 이론을 하는 뭐 어떤 사람의 책입니다. 레비스트로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인류학자죠. 말을 인용을 해서 건축을 약간 소개를 하면서 건축은 일종의 이제 스칼라 학문도 아니고 사이언스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브리콜라주하다. 뭐 이렇게 선제 죽은 것처럼 그 기본적인 현상들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자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콜린 로우라는 사람이 아까 레비스트로스의 글을 인용을 하면서 과학자는 구도를 도구 삼아 사건을 창조하고 뭐 브리콜레르는 사건을 도구 구도를 창조한다. 이 이제 어떤 문장이 건축, 제가 생각하는 건축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축은 과학이 아니라는 걸 꼭 봤고요. 이제 건축은 철학, 이거는 이제 아까 비슷한 부분인데 뭐 제가 이제 어떤 기회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철학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과학예술, 철학을 비교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철학은 개념을 창안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제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개념을 창안하는 것이 철학의 목적이고 내용인데 건축에서는 뭐 내가 작업할 때도 비슷하고 학생들에게 할 때 비슷하지만 우리는 개념을 도구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 자체의 창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건축은 이제 철학이 아니어서 철학의 목적은 개념 창안하지만 건축의 목적은 개념을 이용을 해서 창의적이고 독특한 모습을 만드는 거에 도구적으로 쓰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가 즐겨 쓰는 뭐 문장입니다. 내가 발견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건축은 조건 속에 피는 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걸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그 다 아니지만 그 아니다고 아는 것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어서 건축은 이미지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학적인 부분들의 도구를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철학적인, 개념적인, 논리적인 이야기를 조합해서 만들게 되는 거 아닌가. 이 얘기를 다시 또 뒤집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건축 얘기로 이제 아까 건축적인 뭐 이제 관념이랄까 생각이라면 제 건축을 얘기를 이제 좀 하려고 근데 자료를 뭐 그전 자료도 있긴 있습니다만 90년 후반에서부터 지금까지를 이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저랑 옛날에 이제 뭐 그 15년 전 뭐 쭉 작업을 하던 김호경 실장이라고 이제 저희 팀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컴퓨터도 잘하고 정리를 잘해서 저희 서버의 운영 체계, 자료 정리하는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 자료 정리한 체계를 요번에 많이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약간의 볼륨, 그 계약 금액에 관한 그 덩어리고요. 기본 단위는 더 이상 줄이기 어려워서 이 그림을 제가 이제 조금 제한된 장소에서 병원에서 어머니 간병하면서 이렇게 침대 모터에서 손으로 미니 스케일하고 그렸는데 우리 저 하나 여기 건축을 하는데 좀 도와줘서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 어저께 밤에 이제 도와줘 작업을 좀 이제 그 어쨌든 이제 제가 개업을 한 게 98년도 IMF 때인데 제가 이제 25년 모셨던 유 선생님이 저는 본부소장이었었거든요. 본부소장이어서
하루에 한 7, 8명을 데리고 인원이 이제 그런 인원이었었는데 IMF 때 어려워질 때 갑자기 본부만 월급을 못 나가고 있었거든요. 다른 이제 독립소 3개소가 있었는데 월급이 나가다가 부담이 많이 되셨는지 독립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게 98년 그 전에 이제 어쨌든 독립재산제의 형식을 이제 가지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죠. 선생님 얘기하는 본부가 운영을 하는 얼마 비용을 내고 나머지는 실행, 외주비하고 이런 걸 갖고 운영을 해왔던 이 프로젝트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98년에 독립을 해서 다행히 이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프로젝트가 몇 개 있었고요. 이때 IMF 그때 이제 과천도서관의 설계 변경인지 뭐 무슨 일이 간신히 있어갖고 이제 시작을 이제 하게 됐고 이게 20이랑 같이 한 20은 앞에 준선생님 20이랑 같이 한 프로젝트 경륜훈련을 또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오버랩이 좀 됩니다만 그렇게 쭉 진행하는 때가 있고 한때 6, 7년도에 이제 이렇게 어쨌든 용역 뭐 설계를 많이 한 적도 있고 이제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개인 사무소는 건축주를 돕는 어떤 관계를 맺어갖고 일을 만들기 때문에 건축주가 편한 단계에서 또 젊었으니까 열심히 하게 되면서 일이 늘어나게 되고요. 나이 비슷해지는 때가 되면 비교적 열심히 왕성하게 작업이 되고 이제 건축주, 발주자의 이제 의사결정자나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적어지고 실제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50대가 많고 그러면 이제 50대 후반 60대가 되면 클라이언트 그룹하고 점점 이제 달라져서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만 이런 패턴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이가 먹으면서 그런 패턴을 이제 가지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현상 설계를 한 내용들이 이제 어떤 때는 하나, 뭐 2개, 3개, 어떤 나난 해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일이 없어질 때 현상 설계를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6개월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이제 팀이 점점 적어지면서 이제 뭐 그런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요 밑에 파란색으로 칠한 거는 이제 꼼빼는 아니고 이거 이제 뭐 프로모션이라고 봐야 되죠. 일을 나서 돈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기본적인 관계로 해서 제안을 하는 22개를 2회는 했었고, 어떤 애는 38개를 한 해에 검토한 적도 있고, 뭐 34개 검토한 적도 있고, 검토 내용도 사실 이제 좀 점점 줄어드는 과정이 직원 수는 뭐 이제 10명이 채 안 된 연으로 쭉 하다가 이제 이렇게 적어지고 아마 우리나라 1인 사무소가 뭐 90%라 그러니까 이제 좀 지나면 1인 사무소를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뭐 현상 설계를 또 뭐 2개 번호로 있습니다. 자, 이런 어쨌든 이제 히스토리를 가지고 건축가 시간의 어떤 부분을 제가 스스로 돌아왔고요. 제가 아까 드로잉의 어떤 프로세스 과정과 뭐 건축적인 작업의 밀도를 만드는 거를 좀 주제로 생각을 했었는데 전지상 발행인이 그거 말고 지어지고 못 지어지고 하는 건축적 얘기를 해. 그래갖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고서 기본적으로 2개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언빌트와 빌트로 나눴고요. 이거를 뭐 분석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제 작업이니까 기본적인 관점은 제가 갖고 있는 기하학적 취향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런 이제 입장에서 조금 한 10개 가까운 거를 언빌트, 빌트를 이제 한 10개 짚고 바꾸고 약간 기능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아까 이제 뭐 좀 제한된 뭐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그 이야기를 연결할 수 있는 거를 다이어그램 그리다 보니까 수첩에다가 이제 그림들이 이런 이제 사각형 또는 어쨌든 이제 그 향이나 뷰 조망을 뭐 전제로 하는 셀 단위의 뭐 호텔 이런 이제 전망대 뭐 다른 부분들의 사선대 기하학 쪽에서 뭐 이런 것들의 작업을 이제 그 언빌트 프로젝트에서 쭉 이제 이렇게 이렇게 모아보니까 이제 회화적 감성과 관련이 있더라. 아까 맨 처음에 얘기 드린
비례 구성에 관한 그런 태도. 뭐 공간 출신들은 선배님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 비례적 구성 형태를 구성할 때 그런 어쨌든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것보다는 그런 구성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아마 그런 부분들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인 거는 이제 어쨌든 뭐 직교 체계의 뭐 큐브와 이런 거를 전제로 확장하거나 대지 조건에 따라서 뭐 약간 변형을 뭐 갖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것들과 관련된 이런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취향과 관련된. 세명대 영화 등이 이제 저기 그 강원권에 이제 제천에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계약 프로젝트인데 허가 직전에 이제 계약이 파기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못 받은 돈 내두고 타결이 됐습니다. 제천시에서 그 이제 한방 박람회인가 이런 거를 추진하면서 컨벤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세명대학이랑 해서 세명대학에서 지원을 받고 땅을 제공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식 계약이 돼서 프로젝트 진행이 됐고요. 대학을 보는 것처럼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강의 공연장에 관한 대중소가 있고 컨벤션이 있고 또 기숙사 있고 일반 강의동이 있는 이런 건물들의 구성을 이제 여기는 이제 어쨌든 로터리스 광장의 진입 부분인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덩어리들을 이제 직교체계에 의존했지만 부분적으로 변화를 위한 사선을 쓰고 이렇게 균등 배치하는 거예요. 비례 배치를 통해서 배치를 하는 기하학적 취향을 이제 제가 다시 리뷰를 좀 했고요. 뭐 이제 어쨌든 손이 좀 빠른 편이니까 일단 모형 작업을 병행해서 주로 이제 스케치를 통해서 조형의 비례라면 이런 걸 좀 체크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제 뭐 스케치 드로잉은 뭐 이제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게 순발력 있게 빨리 이제 여러 뷰에서 체크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 잘 듣는 손을 훈련시켜서 빠른 체크를 할 때 이제 드로잉을 뭐 주로 쓰게 되고요. 두 번째 언빌트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인데 물론 이제 5개 뽑고 또 이제 2차로 해서 뭐 지금 이제 되어 있는 이제 그 건물하고는 뭐 조금 상관없지만 저는 이제 이때 이제 어쨌든 땅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이제 중정형 건물을 놓고 뭐 그렇게 시작을 좀 했었고요. 여기에 그 기무사 건물이 있는데 기무사 건물을 살리는 거가 현상스럽게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기무사 건물이 갖고 있는 건축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지하에다가 박물관을 만들어서 자료 보관을 하는 걸 했고 그 대신 이제 다른 거에는 그때 이제 2조에 남아있는 그 사료관들을 이때는 이제 요강에는 없었습니다. 이전에서 건물에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건물도 남아있게 되고 이제 지침에는 없었던 이제 기억이 안 났어요. 그때 뭐였었죠? 2조 이씨 가문의 사료 건물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걸 넣는 걸로 계획을 했었었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실제로 요 위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위치에 들어와서 건물이 지금 생겨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뷰고 여기가 뭐 15m인가 얼마 이하로 이제 그 한옥지구여서 그런 걸로 되어 있었고 하나에 갖고 있는 기본 평면을 가지고 이제 인면 구성을 하는 형태, 이 큰 평면에 관한 구성, 뭐 지붕의 패턴, 윗면의 패턴으로 구성했던 그런 작업이 그런 이제 직교된 기하학을 가지고 만든 작업이었었고요. 그 평면을 지하 구성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지어지지 않으면 건축은 사실 의미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언빌트라고 하는 말을 쓰니까 그래서 약간의 좀 자신감을 얻고 언빌트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거는 그 사실은 좀 전인데 호텔을 제가 설계를 이제 2020도 많이 했고 이제 비욘드 스페이스 뭐 비스트 앤 헬트도 많이 했는데 현장 설계를 작업했던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뭐 이렇게 외의를 가져야 되는 칸칸이 있고 세일로 되는 그런 건물이고 그 외에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리니어해야 되고 리니어한 것들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꺾어서 만드는 그런 기본적인 형태를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하학적 감성 중에 이제 지표하고 사선까지 두 개만 체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비정에 가까운 부분들을 이제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그나마 이제 그런 사선을 좀 써본 그런 기회에 경기도 양평 쪽에 있는 다산 족지에 있는 현상설계 안이었었고요. 그때도 이거 이제 트렌드 같은 것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기적으로 접근하면서 옥상을 접근하고 그거의 기하학적인 부분들의 변화를 주는 그런 형태로 작업했던 내용입니다.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청평산인데 제 고향이 좀 가깝고 해서 좀 애착이 있었는데 모자라는 실력으로 안 되게 됐습니다. 이거는 노들섬은 뭐 한강에 있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뭐 중요한 설명.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여러 번의 현상 설계, 뭐 실설계 진행이 두 번도 엎어지고 하면서 지금 건물이 뭐 생겨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비교적 초기에 이제 디자인 공모를 했던 1차 현상 설계, 2차 수행된 나는 1차 현상 설계 때 제가 안을 냈던 부분입니다. 그때 이제 약간 오브제 쪽에 가까운 생각이 들어서 뭐 연꽃, 그다음에 큐브,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한강 내교를 건너가는 이런 커머셜 패시리티를 넣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기하학적인 것도 아까 이제 세명대랑 비슷하게 이제 비례 조화에 하는 회화적인 관점에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때 작업하면서 이미지 스케치들 갑자기 이제 로투스에 꽂혀갖고서 이제 연꽃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안 했습니다. 그땐 뭐 어쨌든 기능적으로 다 이제 풀고 그때 이제 우리 팀장 새로운 친구가 있었는데 모형의 규제였었어요. 저거를 이제 사무실에 있는 거 발사하고 종이 갖고 모형을 만드는데 감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모형이 사무실 모형인데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작업이 좀 돼서 오늘 이제 K워터인가 이제 우리 그 물 자원을 담당하는 데에서 이제 현상 설계를 했는데 발표적이 없이 그냥 무한무한해 가지고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어쨌든 안을 냈었기 때문에 성산타워에서도 조금 더 기하학적인 감성을 발전시켜서 곡선을 가지고 형태를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안양에 가면 MBRDB가 한 더 픽이라고 하는 전망대가 있는데 아마 비슷한 착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콘타를 가지고 뒤집으면 그런 이제 이렇게 이런 가상의 조형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고 어차피 이제 지금은 엘리베이터에 이제 기계실 없는 것도 많은데 또 기계실이 있어서 그걸 가리느라고 이제 열심히 다른 이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거는 군포의 어린이 도서관인데 제가 이제 이광원 교수님 통해서 배우면서 교수님이 이제 어떤 때 이렇게 갔을 때 근대 건축하고 좀 다른 방향의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할 때 갑자기 방편하고 소반을 들고 나오셔가지고 또 다른 비평가들한테 또 비난에 가까운 비평이라고 할까요? 무슨 오브제를 갖고 건축을 하느냐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가끔 그런 유혹에도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음악과 관련해서 히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낙선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아마 이제 되게 뭔가를 구성을 자꾸만 해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어서 이렇게 추가하고 한 부분들을 많이 진행했고요. 이것도 계약 프로젝트인데 허가 직전에 이제 안 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거의 발표를 뭐 이렇게 이제 아웃풋이 많지 않았습니다. 허가 도면 중심은 많이 그랬습니다. 그 요새 그 핫한
동네 있죠. 동양대라고. 이때도 그 총장분하고 그 이제 이사장님,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지금 총장과 어떤 갈등 속에서 프로젝트가 이제 가다가 못 간 그런 프로젝트가 좀 됐습니다. 제가 기하학적인 거를 좀 이렇게 선호하면서 어쨌든 약간 룰을 갖고 있는 거를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최강 환기의 이 건물의 폭이 한정됐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외부 이제 그런 거를 만들었던 그런 프로젝트이고 이제 이번 건축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와이어로 당기는 텐션 건물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일찍 지금은 없어졌으면 이제 그 춘천 가는 길에 이제 휴게소를 텐트로 설계를 하고 말이죠. 그때 완성이 되면서 이제 지붕에 어라 지금 제가 있는 건물이 2045인데 그 옥상에도 텐트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유는 이제 2번 바뀌었습니다. 뭐 비슷하게 이제 제가 어쨌든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드로잉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제 뭐 주유로 모형과 이렇게 하는 작업의 프로세스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뭐 낙선작이니까 이제 어쨌든 언빌트 데키 그러니까 또 재밌게 한 작업이고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연결하는 게 공간감도 생기고 많이 좋아져서 뭐 나쁘게 아니라 많이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세일로 되는 기숙사니까 그런 건물에 약간 시각적 변화, 거리를 만들고 이런 부분의 작업을 좀 했었고 뭐 고조차가 한 30-40m 넘는 건물이었었는데 그 부분을 해결을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그 제가 안양이라는데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제2의 고향, 지금도 안양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호계동에 이제 동사무소가 나왔는데 의욕을 무지하게 가졌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역량껏 최선을 다해서 기능이 되게 복잡합니다. 뭐 예비군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민원도 있고 뭐 어쨌든 복잡한 거를 조형적인 부분들로 미리 방향을 설정하고 그걸 이제 풀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일단 뭐 이렇게 애착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었고요. 삼각형의 형태, 땅 모양이 좀 비슷합니다만 가지고 있고 입구를 오픈시키고 가운데 뭐 비슷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 건물의 폭이 저는 이제 아까 그 사용자들 입장에서 환기나 채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시도를 여러 번 하고 있고요. 플랜 이런 부분들 약간의 뭐 트렌드한 유행도 좀 따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그 한미 파슨스 글로벌로 바뀐 데서 제안된 사람들하고서 공모전을 오피스를 한번 하자 그래갖고 좀 했었는데 오피스가 사실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설계를 하는데 이거는 뭐 기능은 뭐 이제 포화하고 뭐 평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인우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회사 이름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오브제를 가지고 뭐 만들어보는 노력도 좀 했고 아주 기능적인 거를 어떻게 푸느냐. 강남에 있는 뭐 유행하는 건물들 아니면 많은 옵스 건물 비슷한 건물들 하죠. 이건 다 뭐 비슷한 내용인데 오피스 이것도 이제 현장 설계인데 포항의 그 전통 체험관이라는 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지침에 보면 뭐 한국적인 뭐를 할 것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한국적인 거에 이제 이렇게 그것을 우리는 지침을 보면 그 문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어쨌든 간에 이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강박이 좀 그래서 이제 오면 뭐 이렇게 이제 그 단기간에 하루에 가는 게 아니라 체험형으로 만드는 거를 해서 숙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대나무나 이런 거를 엮어서 만든 이런 구조를 제가 이제 관악구에 이제 조그만 이제 그 도서관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무 엮는 걸 가지고 좀 했던 걸 한번 실현해 보려고 작업을 했었었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중정형에 관한 장점이 많은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풀고 포화 부분을 이제 가운데다가 만들면서 대나무 소쿠리를 가지고 좀 만들었던 그런 이제 충주대학교 현상설계인데 이것도 뭐 기하학적인 내용들은 뭐 직교에 이것도 이제 유행같이 좀 많이 따라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능이 있는 건물들의 이렇게 형태적 중심을 만만하게 둘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회의실이나 뭐 이제 대강당 이런 데다가 이제 조금 다른 조형을 좀 만들고 분도 비슷하게 따라서 만들고 했던. 이제 뭐 최근에 규모가 이제 작은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SOL에서 이제 지명현상 같은 작업을 했던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건 뭐 사선 제한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이제 세련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뭐 도로 사선이 없어지지만 도로 사선 제한도 있고 일조권 제한도 있는 지역에 일조권 선을 가지고서 만든 지붕에 평면을 약간 나누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obj를 만든 거죠. 이건 이제 밀트의 마지막, 이건 뭐 이제 제가 최근에 어린이집 유치원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기능이 어쨌든 굉장히 이제 애들 방들이 1인당 한 3제곱미터 갖고 있는 어쨌든 그런 그 인원들을 구성을 하면서 뭐 굉장히 컴팩트한 이제 평면을 짜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완결된 조형을 갖고 있는 생각으로 오늘 이제 갖고 들어와서 또 작업이 되더라. 그런 작업을 좀 해본 겁니다. 이제 뭐 만화 같은 그림들을 다 지나갔고요. 이번에 지어진 얘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언제 한번 이렇게 최상영 건축가께서 불러줘가지고 수다방인가요? 그때 이제 주제로 제가 했을 때 이렇게 집을 그린다, 집을 그리다 이렇게 했는데 두 가지의 의미로. 하나는 제가 이제 뭐 유행하는 어반 뭐 드로잉, 뭐 어반 스케치처럼 도시 풍경 많이 그리면서 집을 많이 그리게 되고요. 드로잉 작업으로 작품을 할 때는 집을 그리게 되는 그리는 거의 집. 그다음에 설계도 집을 그리는 거니까 그 두 가지로 나눠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리는 작업을 통해서 집을 만들게 되는 거죠. 빌트 작업은 그 그림이 이제 성공한 케이스. 세상에 남게 됐습니까?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계약적인 핵심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게 이제 어디에 기원했을까? 아까 계약적인 원형인 거냐, 뭐 이제 그거의 변형인 거냐, 내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감성이 어디까지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리뷰를 해보면서 이제 빌트된 건물들을 쭉 모아보는 것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비례나 이런 부분들을 스케일은 좀 다릅니다만. 기능과 계약적인 어쨌든 이제 취향과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갖고 있는 이제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보는 것들이고요. 이게 다 이제 일반 건물인데 요거는 이제 한옥 평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옥 평면도 이제 이게 호집 겹집 개념이 이제 그 호집은 아까 기둥 간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뭐 이제 그런 논의를 본 게 있는데. 왜 우리는 전통적인 부분들의 국법이나 형식을 청와대 같이 이런 건물들을 만들 때 못하냐? 청와대는 커다란 연회를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뭐 기둥을 거의 이제 나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스판이 일본처럼 팀버 구조를 많이 연구하고 발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일 구제로 광골목 구조로 갈 때 실제로 4m, 5m가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이런 합성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의 한옥은 합성 구조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결벽이 있어서 안 쓰게 되면서 그 스판이 4, 5m 한정돼 있는 거죠. 이제 5m만 가더라도 그 대들보의 높이가 한 50cm, 60cm나 되거든요. 그런 나무가 구하기 어려운데 그게 이제 그 집성목, 합성목에서 이제 그런 이제 공항목재로 가야만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보면 그 한계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청와대 연회장을 한다 그러면 뭐 기둥이 뭐 수십 개가 박혀 있는 건물이 되겠죠. 실제로 궁궐은 다 그렇게 되어 있긴 하고요. 어쨌든 그 이제 싱글베이를 만드는 건물이 평면은 비슷하게 집결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93년도에 우리나라에 그 엑스포가 있었고요. 그때 쌍용에서 지구관을 이제 수주인지 아니면 투자인지 모르겠지만 하게 돼서 거기 어스파빌리언을 이제 하게 됐고요. 이거는 이제 20 프로젝트였고 제가 이제 담당 소장이라서 작업을 했던 내용이고 땅에서 솟은 이제 뭐 유리성 뭐 이런 부분들을 착상하신 것 같아요. 기본 컨셉은 이춘 선생님이 갖고 있는 부분을 저는 이제 실무적으로 풀었고 여기가 이제 IMAX 지금 IMAX는 세계적으로 한 나라에 하나라고 그런가요? 31m 폭의 그런 대형 스크린을 갖고 있는 거죠. 캐나다 회사. 그거를 집어넣는 지금은 아마 이제 철거돼서 다른 용도로 몇 년 전에 바뀐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애정하는 드로잉이어서 그걸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옛날에 드로잉 강의를 한 적이 있을 때 또 썼던 부분인데 단면하고 평면을 오버랩 시켜서 92년도, 1년도, 2년도 설계를 했는데 이때 컴퓨터가 아직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여서 3차원 좌표를 약간의 비정형에 가깝습니다. 전부 계산기로 계산을 해가지고 만든 계산들의 치수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어쨌든 기하학적으로 정리가 돼야 이제 설계돼서 이제 공사하는 이제 어쨌든 설계 도면은 작업지휘서니까 이런 걸 만드는 과정에 그런 것들이고 각각의 겹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들이 이제 인면상에 반영되고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방사형으로 가지고 있는 각도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이도면과 이도면이 합쳐진 겁니다. 이게 이제 단면도고 평면 작도법인데 이게 레벨 이거는 지붕 레벨에 가는 스타일인데 각각의 이제 층 레벨에서는 다른 기압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3차원으로 만드는 툴들이 워낙이 막강하니까 사실 일도 아닌데 옛날 같으면 전부 이제 수기로 계산해서 우리 지금 범전 수장이 무지하게 고생을 현장 가서 했던 이건 이제 철거되기 아마 한두 해 전에 마지막 찍은 사진. 이거는 아주 초기에 전희삼 발행인이 이제 잡지 건축인 포화할 때 어쨌든 이제 특집을 한번 다뤄줘서 어떤 부분이고 여전히 기하학적인 거는 이제 원하고 박스를 결합을 해서 여기 저층 부분에 이제 이렇게 과학 체험하는 공간이고 나머지 도서관을 두 개의 하나 기능이 합쳐져 있는 건물입니다. 어쨌든 이제 기둥을 가급적 오픈하면서 10.8m 3개 베이, 한 22m 정도 베이에 안에다가 트러스를 만들었고 이쪽이 남서양이어서 내부에 채양을 만들었던 그런 이제 온과 그 변화를 주는 약간의 사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이 전면에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내부에 이제 그런 그 브라인드인데 커다란 이제 합판을 가지고 샌드위치에서 만들었고요. 몇 년 지난 다음에 현장에 가서 여기 이제 도서관장님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서쪽에 있는 향은 굉장히 잘 가려져 있는데 아침에 동쪽에 들어오는 햇빛에 대해서는 완전히 질병이어서 왜냐하면 아침에 고도는 또 낮잖아요. 서양의 고도만큼. 그런데 수직 패널을 꼭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머릿속에만 있는 걸 작업하다 보니까 놓친 케이스에 적용합니다. 내부에 이제 그런 구조를 두고 공간감, 아까 얘기 이제 그 과학체험센터 그런 공간에 가는 거기 이제 2층 부분에 나와서 이거 식당 레벨을 2층에 뒀는데 도서관을 2층에 식당 두는 거에 대해서 관장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결사발대 어떻게 2층에다가 식당을 두느냐 지하로 들어가라. 지하는 냄새도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좌우간 2층은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기계실이 지하 5층, 6층에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제 기계실은 좌우간 제일 허드렛 공간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상한 강박 같은 게 있는 기능적으로 복잡합니다.
현상 설계에서 당선된 자인데 이제 주로 이렇게 살아남는 건물들은 현상 설계된 건물들이 아까 과천도 저건도 비슷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수도기술연구소라고 우리나라 수도를 연구하는 그런 이때도 아마 사각형과 사선에 관한 부분들도 정리를 해서 작업을 했던 부분이고 초창기 때 제가 아마 30대인지 뭐 20대 아닐까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된 건대 사거리에 있는 그런 작업이고 그러니까 건대 병원의 서쪽에 있는 이제 남북으로 한 170m 되는 땅에 54m인가 뭐 이 길이가 되는 건물이고요. 폭 33m에 길이가 뭐 600m, 700m가 현상설계에 나왔는데 세 동을 연속적으로 이제 만드는 작업이었고 당선이 됐는데 위쪽 북쪽에 있는 두 건물은 못 짓게 됐고 이 한 건물만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가 이제 건대병원이고요. 건대병원을 오픈시켜서 접근을 좋게 해달라 그래서 40m짜리 이제 오픈을 만들고 이제 오피스 기능과 상업적인 건물 기능이 결합된 건물입니다. 이제 이거는 현상설계 당시에 그 이미지 스케치들 만들었던 작업이고 심의를 받으면서 사실 이 브릿지가 날아갔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아까 이제 네 가지 어떤 타협을 해야 되는데 거의 뭐 이렇게 왜 없애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없애라 그래서 입체감을 하나 두고 기능도 사실 이제 이게 이제 5층, 6층이니까 이제 옆으로 연결이 중요했는데 지금 날아가게 됐고요.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심의위원 저도 뭐 심의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게 되게 그 비겁한 시스템, 뭐 간헐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이때 하나 그냥 그 조형적인 책상은 요 이제 수직 루바를 쓰면서 이쪽이 이제 지하철이 2호선 다니는 데에서는 이쪽에 이제 주황색이 되어 있고요. 저 반대편은 실버로 되어 있어서 이제 어린이 대공원에서 넘어올 때는 실버로 저기 루버가 보이고 이쪽에서는 이제 주황색 루버가 보이는 어디서 봤는지 모르지만 그냥 생각을 작성을 해서 작업을 거기에 이제 아까 그런 공간감 이게 사실은 상업시설이어서 옥상 활용이 될지 알고 열심히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공연도 가능하게 하고 뭐 열심히 설계를 했는데 건물 주인이 완전히 그냥 패스시켜갖고 저도 못 들어가게 된 사진을 이제 그때 한번 찍고 여기를 개방하기 위해서 설비도 다 이렇게 이제 올리고 뭐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아까 이제 이게 이제 소유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또 권한은 자기가 소유한 동안을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적인 부분들을 시도하려면 몰래 해야 되는 거죠. 얘기 안 하고 당신을 위해서 좋은 뭐 작업인 걸로 이렇게 포장해서 이거는 이제 화성의 아까 이제 소개받으면서 소담미술관 근처에 있는 겁니다. 화성에 아주 이제 그 상업적으로 이제 성공을 한 어떤 오너가 땅을 막 사서 모았습니다. 근데 하필 사서 모은 게 육릉 건능, 그러니까 정조대왕하고 이제 육릉 건능의 묘 가까이 있는 데에 관해서 이제 안각이라고 있잖아요. 높이가 이렇게 1대2로 되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는 3층 공간, 4층 공간으로 여기까지는 3층, 여기까지는 4층이 돼서 여기 한 층이 낮고 여기는 4층이 가능한 부분들이고 200개의 객실을 만들면서 땅 모양 갖고 길게 이제 늘릴 수밖에 없는 이렇게 이제 뱀 모양의 건물이 좀 있고요. 마지막 층은 야외 연회를 하겠다 그래갖고 이것도 이제 객실을 돌리면서 생긴 공간이 좀 됐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도 심의 때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화성시에서 심의를 받는데 그러면 이 건물을 한옥스럽게 하라고 그래갖고
그래갖고 막 빌다시피 해서 한옥을 많이 흉내낸 게 이제 예술전당에서 예술전당 디테일을 좀 쓰겠다. 그래갖고 이제 간신히 지붕을 기와를 안 올리고 어쩌지 해서 징크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내가 그럼 전돌로 타협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로 건물이 형성이 좀 됐습니다. 내부는 또 이 사람들은 뭐 시민 때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제 내부는 제가 이제 뭐 호텔 그 리츠칼튼 호텔을 이제 설계해서 가졌던 공간감 만드는 거를 좀 많이 차용을 좀 기하학도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커피숍이 약간 다운된 부분도 좀 비슷하고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 가지고 지금 뭐 이런 조형을 만드는 건 뭐 비슷한 작업일 테니까. 이게 잘 안 넘어가서 이게 시간 조절을 내가 해주네. 요 스탠포드인데 이제 상암동에 이것도 이제 그 현상 설계를 하게 됐는데 이게 어렵게 나중에 이제 두 팀이 남아서 이제 됐고요. 굉장히 이제 상업지인 거죠. 그 이제 DMC 블록 안에 있는 그런 건물이고 이것도 이제 200여 실로 만든 거. 호텔은 병원 호텔 학교가 다 비슷비슷하죠. 셀로 되어 있고 어쨌든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땅의 모양이 뒤로 벌어져서 약간의 각을 가지고 있고 그 가게 모티브를 이용해서 이제 간신히 이제 인면 조절을 좀 했던 상업 건물이기 때문에 이제 비용도 관련돼 있고 좀 복잡한 부분이 있고 공사 마무리 단계에 이거는 사실은 이제 땅 모양만 됐다면 아마 더 사각형의 중정형 건물을 만들고 싶었는데 땅 모양이 약간 찌그러져서 좀 빠져나가 있고요. 제가 이 사각형, 삼각형을 옛날에 이제 그 할 때 삼각형을 트라이앵글, 뭐 사각형 쿼드랭글에서 많이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고 뭐 디테일들은 꼭 주택 같지는 않지만 제가 쓰는 기본적인 업이 관련해서 이건 콘크리트 기둥이긴 한데 어떤 목조 분위기로 만들었고 베이는 3m 베이로 해서 목조에 관한 건물로 만들고자 했고요. 이 동네가 이제 원래 이게 중축을 저희는 현장 처음 보고 중축을 권했는데 건물 주인이 이제 부식을 짓겠다고 해서 부식이 짓게 되면서 담장은 남아있는 형태의 거를 더 확장을 해서 했고요. 물론 다 허물고 다시 이제 쌓긴 했습니다만 급하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깨끗한 평면이 아닌데 어쨌든 실제로 이제 주택인데 작은 이제 외부로 비가 내리는 중정을 좀 만들게 되고 비가 내리게 되어 있고요. 요거 그 각도가 친 것 때문에 이제 조금 만들라고 아까 파이는 부분들이 있게 되고. 아까 그 사각형의 평창동 주택을 쿼드랭글, 요건 이제 트라이앵글이라고 했던 작업이고 부지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부지의 아까 능동동 건물처럼 조금 긴 땅은 뭐 방법이 없죠. 조금 길어지는 거고 삼각형 땅은 삼각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고 요건 1층은 완전하게 이제 다른 형태의 삼각형이고 스타디 모형과 뭐 이런 이제 날아가는 지붕 삼각형이어서 자극을 받으면서 이것도 사실은 제가 애착 있는 건물이 있고 그랬는데 초기에 4층짜리 현상설계 당선이 됐는데 여기가 이제 그 도시계획적으로 2층밖에 안 되는 거를 이제 뭐 풀어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현상설계는 4층을 했는데 다시 2층으로 자르라 그래갖고 비용 없이 열심히 이제 거의 재설계를 해갖고 2층이 된.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그 강당 같은 거가 이제 요 중정 안에 지하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것이 됐고요. 재료를 요새는 그 젊은 건축가들 그렇게 많이 씁니다만 좀 단순하게 건축을 좀 해보려고 이제 시멘트 판이죠. 베이스 판넬을 가지고 전체를 작업을 하게 됐던 거고요. 모형 스타디된 내용들 여기 지하로 내려가는 성큰된 내용의 강당 부분이 있습니다.
3년 전에 아까 한옥하던 시공자가 이번에는 이제 이런 분양형 조그만 건물을 짓겠다 그래갖고서 이제 매체를 하게 됐습니다. 땅이 아량처럼 생겨가지고 뭐 세대수는 넣어야 되고 뒷면에 뭐 억지로 이제 푼다 그럴까요? 그야말로 이제 해결을 해야만 되는 프로젝트였고 굉장히 복잡한 북쪽 일조권이 뭐 땅만이 복잡하니까 뭐 아마 공무원도 모르고 저희도 잘 모르는 그런 해법을 가지고 작업을 좀 했었고요. 완성된 모양 이거는 이제 남해 건물이고요. 이것도 아까 같은 시공자가 이제 그 한옥을 지었던 건축주랑 해가지고 미소주택이 뭐 강소주택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제가 이름을 미소주택으로 지어줬습니다. 이제 이름이 약해서 그런지 사업자를 안 되긴 했습니다. 작은 땅에 메자닌 스키플로어로 이제 풀고 그런 조형 스타디를 했던 그런 과정들이고요. 건물 공사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다니던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어머님이 아플 때 이렇게 병문안 와가지고 막 건축 얘기하더니 이제 교회를 설계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한 종교시설 뭐 앞으로도 뭐 기회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성당은 맨날 이제 떨어지니까 지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개신교회를 했던 부분이고 이것도 이제 기하학적인 거는 땅 모양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착상을 해서 아까 기능을 풀어서 만드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소예배당 이제 2층에 대예배당이고 건축주가 여기에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 방을 하나 만들어 갖고 나한테 설계를 안 주고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현장 사진을 양산에 제가 못 가서 제안할 때 납품할 때 갖고 있는 투시도는 어린이집 여기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직교를 가지고 호화를 둔 건물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작은 규모의 집은 처마가 있어야 될 생각을 합니다. 처마라는 게 기능성이 기본적으로 있는 부분이고요. 건축이 갖고 있는 이제 섀도우 깊이를 만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장치를 갖고 있어서 가급적 이제 저층 건물은 처마를 만들고 뭐 애를 쓰면서 V자 처마를 구상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V자 처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반론을 갖고 있는 분들 많더라고요. 물을 어떻게 처리하냐. 근데 이제 평지궁은 물은 이미 이제 이렇게 대야를 담듯이 물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V자 지붕이 훨씬 더 쉬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입견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L자를 가지고 있고, 이건 이제 그 한옥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제 그 수원의 주은영 시장이 이제 이 땅을 어린이집을 짓겠다 그러는데 한옥집으로 지정이 안 됐는데 한옥집을 지정해 가면서 한옥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여기도 이제 수원은 한옥이 세서 심의를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있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완성된 모양이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한옥과는 조금 거리가 물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일반적인 규모, 그러니까 이제 주거 지역에서 최대한 볼륨을 만들어야 되는 일이었고 거기에 이제 저층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뭐 위층에는 장난감, 막물관 같은 건물이 들어오는 기능을 만들면서 다행히 이제 그 수원의 옆에 행궁에 붙어 있는 땅인데 수원 행궁은 이제 정조대왕이 이제 화성을 만들면서 왕이 이제 내려가서 거하는 거죠. 평소에는 이제 관하로 쓰입니다만 관하 입구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그 룰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할 때 이제 그 수원 행궁의 입구랑 비슷하게 이제 한다 해갖고 이제 설득을 해서 2층 한옥을 쉽지 않게 심의를 받았던 겁니다. 푸는 과정이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디귿자로 만들어서 중정 배낭을 만들었고 2층은 다시 디귿자로 접어서 이렇게 만들었고 엘리베이터를 자기자 시설은 꼭 어린이 시설은 도입돼서 엘리베이터를 이제 집어넣으면서 지붕이 좀 달라지게 되어 있고요. 한옥은 천정 평면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 구조로 표현해서 앙시도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리게 되는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 기하학적인 원형을 갖고 만드는 이제 형태의 국법이고 그런 부분들이 다 나타난. 그러니까 사각형, 삼각형 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천지내 갖고 그런 세 가지의 형태들을 갖고서 이제 되게 이제 그 현상설계 이런 부분들은 불편한 부분이 많은 거죠. 착상이면 되는데 그거가 어떤 착상을 가졌느냐 이제 그 설명해야 될 경우가 많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기하학적인 모티브를 이 대강당 1800석 대강당 그다음에 중강당 현대센터 이거 이제 그 당시에는 박물관 같은 기념관이었는데 좀 용도를 다르게 쓰고 있는 거죠. 이거 이제 프로세스를 이런 과정을 그냥 드로잉 등을 작업을 하니까 이런 과정을 갖고 작업을 좀 해 나갑니다. 그래서 기능을 풀거나 형태를 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평면의 생각은 이제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이렇게 공용 부분 주로 복도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해 나가는 작업을 해서 이것도 그런 거에 좀 가까운 부분들이고요. 이게 돌출 무대가 돼서 이제 이렇게 나와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 아레나 형하고 좀 겸해서 작업이 되고 있고 평면상에서 보면 이제 원과 사각형과 삼각형의 모티브와 그 세 가지 오브제가 나갑니다. 평면에 관한 스타일. 이거는 이제 곡선으로 만드는 게 음향이 좋은데 이게 큐브로 갖고 있는 것들 단면에 오면서 실제로 반사판을 설치를 해서 음향 조절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승강 무대하고 겸한 부분들이 돌출 무대를 쓰고 있고 실제로 여기는 이제 그 객석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장치가 있고 여기는 슬라이딩하고 승강 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형을 만드는 방법도 드로잉을 통해서 만들어오는 과정입니다. 인면 스타디를 조형을 통해서 만들고 이제 이건 또 이게 3차원으로 모델링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하면 실제로 이제 다른 검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손으로 작업을 우선을 하다 보면 사실 3차원으로 만드는 작업이 쉽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죠. 현상설계 때 제안했던 부분들 디테일도 이제 드로잉 통해서 작업을 이제 그래도 음향판 아까 만드는 것도 이제 다른 디테일들 옥상에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 두 큐어를 만드는 레이어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디테일들 완성된 부분 이게 1800석을 어쨌든 이제 그 박스 안에 넣으면서 가시선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뒤에 올라가면 아트라체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공간이 생겼고 아까 반사판은 이런 형성입니다. 로비가 가지고 있는 여기가 이제 아까 그 객석이 갖고 있는 스탠드를 이용하는 부분들이고 이 앞에 있는 컨벤션 센터랑 중강당 부분들의 공간감 외부에 그 이제 리브를 써서 입체감을 좀 만드는 작업 아까 레이어가 안에 있고 밖에 있는 부분들 야간 축경 결론이랄까 특히 다 보여드릴 건 다 준비하고 다 보여드렸고 아까 이제 제가 법적인 작업을 공간을 먼저 하는 사람도 있고 형태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대지랑 관련해서 기본적인 어쨌든 기하학적인 정리가 제 취향에 관련돼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익스트루드되는 슈플 과정을 통해서 연주되는 과정을 겪게 되더라 하는 생각이 좀 했고
또나 이제 앞으로 뭐 심정이 진행할지 모르지만 아까 사용자에 관한 5그룹, 이제 내용적으로는 그 3그룹, 소유 사용자, 시각 사용자, 장소 사용자들의 관계를 잘 조화 있게 건축적인 노력을 해가는 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제 작업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